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전협정 기념식이 오클랜드 시내 알렉산드라 파크에서 참전용사들과 홍백원 한국 총영사, 안기종 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장을 비롯해 각 단체장과 참전용사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식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당시 참전용사들은 모두 90을 넘어서는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더 이상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공식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This is the last get together of the Korean veterans. 홍백원 총영사는 비록 공식 행사는 끝났지만 비공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이분들을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대사님께서 그때 감사 서한하고 이렇게 때 맞춰서 한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릴 그런 생각을 하나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마지막이지만 저희가 연말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또 초대를 해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도 한번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하고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마운 건 오랫동안 간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뉴질랜드 베테랑스의 기억은 함께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뉴질랜드 국제 청소년 무용제가 지난 27일 오클랜드 스카이시티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청소년 무용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마오리, 일본, 아일랜드 팀 등 모두 11개 팀이 출연해 특징 있는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오프닝에서는 노스 오클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함께 나와 사물놀이와 민속무용을 자랑했습니다. 뉴질랜드 정치인들은 새로운 영국 총리에 대해서 화려하고 노련하고 허풍쟁이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자신은 허풍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대신에 영국의 새 총리는 노련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영국의 새 총리인 보리스 존슨은 뉴질랜드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양국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새 총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오는 10월 말까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하는 문제로 뉴질랜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을 떠날 때까지는 정식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뉴질랜드와는 자유무역협정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부 장관은 뉴질랜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훈제 연어를 먹고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1명도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제 연어를 먹고 변을 당한 이들 환자들은 각각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전문의들은 이번에 숨진 사람은 모두 나이가 70을 넘은 노인들로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타스마니안 지방정부는 이 지방의 훈제 연어 생산자들은 빅토리아주와 뉴 사우스웨일스 그리고 퀸슬랜드주 해변에서 식품 안전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 관리들은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심각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기 정화 정책의 하나로 전기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인도의 니틴 가드카리 교통부 장관이 2030년까지 100% 전기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해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오는 2040년에야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무 야망에 찬 정책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올 1분기에 340만 대 자동차가 팔린 데 비해 이륜차는 2120만 대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륜 자동차는 7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웨어하우스는 어린이 잠옷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리콜했습니다. 웨어하우스는 판초와 유니콘, 고양이 또는 미니마우스 모양의 폰초도 어린이들이 질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리콜했습니다. 이들 옷에 대한 리콜 공고는 지난 24일에 나왔는데 화재에 노출될 경우 불에 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리콜 공고에는 $18짜리 폰초를 산 사람은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웨어하우스에 가서 환불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잠옷은 반드시 화재 피해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에 너무 취약한 옷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노슬랜드에서 메탄페타민 등 마약 제조와 공급 통로에 대한 나흘간의 수색 작전 중 관련자 9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서 대부분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7정의 총기류를 비롯해 $60,000치의 훔친 물건들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은 6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나이는 28살에서 62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압수한 총기류 중에는 357 구경의 권총과 산탄총, 최근 총기관리법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반자동 소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수천 달러치의 훔친 물건과 트럭, 페로인과 대마초 등 마약, 그리고 메탄페타민도 이번 작전 중에 압수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주택 판매 규제가 실시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3개월간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183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주택 매매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작년 같은 기간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1116건에 비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작년 말 외국인에 대한 주택 매입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거래된 주택 중 3분의 2는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슈퍼마켓 카운트다운이 에너지 음료 판매 나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초부터 카운트다운에서는 16살 이하 청소년에게는 에너지 음료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어린이에게 설탕 음료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해롭다는 경고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다른 슈퍼마켓도 카운트다운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에너지 드링크의 판매는 나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팔지 않도록 하면 당뇨와 치아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장관급 회의를 위해서 오는 8월 4일 시드니에 옵니다. 호주의 머레이 스페인 외무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호주의 퍼시픽 스텝업 작전을 통해 밀접한 군사협력과 테러 방지 그리고 인터넷상의 폭력 등의 문제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국방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호주 방문에 앞서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의 레이테 사마르 지역 출신 필리핀인들이 당시 뉴질랜드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레이테 사마르 뉴질랜드 재단은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카이파라 아티우 크리크 공원에서 2시간 동안 2,2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결성된 레이테사마르 재단은 뉴질랜드의 자연과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동시에 마오리 환경보호 단체들과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 심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이테사마르 재단은 작년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바 있습니다. 필리핀 레이테 섬은 지난 2013년 11월 8일 재난 수준의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었고 2015년 11월 13일에는 태풍으로 인해 2만 2천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테사마르 재단은 당시 뉴질랜드가 도움을 준 곳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 지역 출신 필리핀인들이 모여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 4명 중 3명은 다음에 차를 살 때는 전기 자동차를 사겠다고 생각하는 등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 친화적인 분야에 뉴질랜드인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0% 정도의 뉴질랜드인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 사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69%나 됐고 전기 자동차의 모델이 다양하지 못하고 배터리 수명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300명의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74%의 응답자는 전기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고 27%의 응답자는 다음 차는 전기 자동차라고 답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호주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즉각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약 가입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은 30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give effect to its stated intention to end nuclear testing by signing and ratifying the CTBT.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들 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가 제공한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료들 덕분에 국제사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CTBTO와 이 기구의 전문 지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의 일환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참관국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ven if signature and or ratification is out of reach for North Korea at this stage, the country could still consider becoming an observer to the CTBTO as Pakistan and Cuba have done.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참관국이 되면 조약의 기술적인 검증 능력과 CTBT 자료 이용 등 조약 가입에 따른 보수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 이 같은 촉구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조약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며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안보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y delegation strongly rejects these statements intended to put pressure on the DPRK to join the CTBT. 한국은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계속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